안녕하세요. 대양전기TV의 장철환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는 2023년도 전기산업기사 1회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81번부터 한번 보시죠. 자, 81번 저압 연접인입선은 폭 몇 미터를 초과하는 도로를 횡단하지 않아야 하는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연접인입선이라는 것은 어떤 수용과 인입선 부침점으로부터 분기해서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다른 수용과 인입구에 이르는 이 전선, 요 전선을 연접 인입선이라 하는데 이웃 연결 인입선이라고 하죠. 자, 연접 인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우선 저압만 가능하고요. 저압. 두 번째, 도로 5m를 횡단하면 안 됩니다. 횡단. 그 다음에 100m 이상에까지 미치면 안 됩니다. 그죠? 100m 이하까지만 연접 인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수용가를 관통하면 안 돼요. 전통적으로 잘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5m다, 그죠? 5m. 자, 이어서 82번을 한번 읽어보시죠. 발전기의 용량과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이를 전류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는 경우는 여기는 과전류 과전압의 경우 용량과 무관하게 자동 차단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우선 과전류 과전압이다. 그죠? 용량과 무관합니다. 용량과 관계없고, 그 외에도 용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용량 100kVA 이상의 경우 풍차 압유장치의 유압자, 500kVA 이상 수차 압유장치의 유압자, 2000kVA 이상 수차 베어링, 스러스트 베어링 온도 이상 상승, 그 다음 1000kVA 이상 발전기 내부 고장, 그 다음에 1000kW 전기 터빈 스러스트 베어링 마모 또는 온도 상승의 경우는 자동 차단하는 장치를 갖추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그래서 용량에 관계없는 거는 과전류 과전압, 그죠? 과전류 과전압. 자, 이어서 83번입니다. 83번은 전기 저장 장치를 시설하는 것의 계측사항으로 알맞지 않는 것은. 자, 일반적으로 우리 전기 저장 장치든 변압기든 간에 VIP 전압 전류 전력을 계측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기 저장 장치, 즉 축전지의 경우는 충방전 상태를 알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 주파수 장치 있죠. 주파수 계측 장치라든지 역률계가 답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를 나오더라도 역률계, 주파수계 는 의무사항이 아니더라 하는 걸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축전지의 출력 단자의 주파수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자, 1번. 자, 이어서 다음 문제 84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84번입니다. 자, 84번은 태양광 발전 설비의 배선 및 모듈 시설 기준에 있어서 내용이 틀린 것은 이랬네요. 자, 이 문제는 특별하게 암기할 것도 없고요. 잘 가만히 읽어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1번 태양전지 모듈, 전선, 계피기 등의 기구는 충전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해야 되겠죠. 2번 모듈은 자중, 적설, 풍압, 지진 및 기타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탈락하지 않도록 지지물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맞겠죠? 3번 모듈 및 기타 기구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는 기계적, 정기적으로 안전하게 접속하고 접속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가해지도록, 이걸 말을 좀 고쳐놨습니다. 그죠? 가해지지 않도록 할 것,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모든 모듈의 출력 배선은 극성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 맞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 자세히 읽어보면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85번입니다.
비례 등전이 본딩의 상호 접속 중 본딩 도체로 직접 접속할 수 없는 장소의 경우에는 무엇을 시설하여야 하는가? 비례 등전이 본딩이라 하면 내부 비례 시스템을 의미하죠. 내부 비례 시스템. 자, 건물 내에 모든 금속재 부분을 등전이하는 그런 시설 방법입니다. 그 경우에 통신 시설이라든지 전자기기라든지 서지에 취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얘들은 서지로부터 보호해야 됩니다. 서지. 그래서 등전이 본딩을 하더라도 이 서지 보호장치를 연결해서 등전이 본딩을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서지 보호장치는 영어로 SPD, 서지 프로텍티브 디바이스 해서 서지 보호장치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86번입니다. 86번. 자, 86번 한번 읽어보시면, 자, 22.9kV 가공전선로 C가지에 시설할 때 사용되는 경동 연선의 굵기는 몇 mm 제곱 이상이어야 하는가? 그래서 C가지 전선로는 우선 170kV까지 시설할 수 있고요. 뭐 22.9는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은 55 스퀘어고요. 1호사의 경우 150입니다. 예, 150. 그래서 100kV를 기준으로 100kV 미만은 55, 100kV 이상은 150이네요, 그죠? 네, 150. 그래서 자, 한 번은 이렇게 22.9로 나온 적이 있고요. 154 kV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22.9는 55 스퀘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87번이네요. 자, 87번 한번 읽어보시면은 관동회로의 사용 전압이 400V 초과이고 1kV 이하인 배선의 공사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했네요. 자, 이 관동회로라 하면 방전등용 안전기 또는 변압기로부터 방전관까지의 전로를 관등회로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관등회로에 이 버스덕트 공사는 알맞지 않습니다. 버스덕트 공사란 대전류가 매우 큰 대전류가 흐르는 간선이나 배전반 대전류를 흘리는 거죠. 간선에 적합한 겁니다. 그래서 버스덕트는 상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금속 몰드 공사, 애자 공사, 합성수지 몰드 공사 다 가능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이번에 88번입니다. 88번. 자, 88번 문제. 자, 비이종 철주 또는 비이종 철근 콘크리트줄을 사용하는 특화 가공전선로의 경관은, 그래서 표준 경관이죠. 네, 표준 경관, 목주나 A종, 그다음 B종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 그 다음에 철탑 이렇게 나눠 봤을 때 150, 250, 600 여기 표준 경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B종이기 때문에 250이다, 그죠? 그래서 250 표준 경관. 자, 이어서 89번이 되겠습니다. 자, 89번 고압 옥내 배선의 시설 공사로 할 수 없는 것은 했네요. 고압 옥내 배선이 되죠. 고압 옥내 배선은 첫째 건조하고 전개된 장소에 애자 사용 공사 가능하고요. 두 번째 케이블 공사를 해라고 했고요. 세 번째 케이블 트레이 공사를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요 전선 공사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압 옥랩에서는 이 세 가지 애자 공사, 케이블 공사, 케이블 트레이 공사를 이용하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90번. 자, 이 90번 문제 역시 요거 신출 문제입니다. 신출. 새로 나온 신출. 관련도에 문제 없는 문제. 신출 문제. 지중 공가 시
지중해 통신선을 전력선하고 같이 이렇게 매설하는 공사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때는 반드시 사용 전선은 보기와 같이 광 케이블, 광섬유 케이블이나 동축 케이블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굵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굵기는 22mm 이하. 지름, 그죠? 이상이 아니고 이하입니다. 굵기를 22mm 이하로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요거 22mm. 그래서 새로 나온 문제인데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91번입니다. 자, 91번. 자, 금속관 공사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했네요. 자, 이 91번 문제 쉽습니다. 저압 옥내 배선의 금속관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하였다. 맞죠? 접속점은 모든 관, 덕트, 몰드 안에는 접속점이 없어야 됩니다. 자, 저압 옥내 배선으로 사용하는 전선으로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모든 관, 덕트, 몰드 안에는 5개용 비닐 절연 전선, 이 OW 전선이라 하죠. OW 전선은 사용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그래서 그 다음에 콘크리트에 매설할 때 금속관의 두께는 1.2mm 사용하였다. 맞습니다. 역시 옥내 배선에는 기본적으로 연동 연선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단선의 경우 10스퀘어까지 제한하고 있죠. 그래서 단면적 10mm 제곱 이하의 연동선은 단선을 사용할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91번. 92번입니다. 자, 92번을 보시면은, 저압 전류에 사용하는 500V 초과인 경우, 절연 제한 값은 몇 볼트가 몇 메가옴이 이상이어야 하는가. 절연 저항 규정이 돼요. 절연 저항 규정은 SELV, PELV. 즉, 특별 저압으로서 접지계통, 비접지계통, 접지계통이다. 그죠? 비접지계통, 접지계통, 특별 저압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250V 직류 전압입니다. 250V 직류 전압으로 0.5메가옴. FELV. 기능적 특별잡이죠. 기능적 특별잡이나 500V 이하. 500V 이하는 500V 시험 전압으로 직류 전압입니다. 1메가옴. 그 다음에 500V 초과. 500V 초과하는 경우 1000V 직류 전압으로 1메가옴 이상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메가. 자, 이외에도 최근 문제에 의하면은 이 절연 저항을 측정할 때는 정전을 시키고 절연 저항을 측정하게 되는데 정전을 시키지 못하는 경우, 그죠? 절연 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 누설 전류는 1mA 이하를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도 나오고 있으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누설 전류 1mA 이하. 전기설비 기술 기준은 누설 전류는 또 사용 전압의 2000분의 1 이하 그런 내용도 있죠. 자, 이어서 93번입니다. 자, 이 93번 문제도 신출 문제가 돼요. 신출. 이것도. 자, 93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통신선으로, 단선으로 절연전선일 경우 굵기는 최소 몇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특화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할 수 있는가? 즉, 무슨 말입니까? 첨가 통신선이다, 그죠? 첨가 통신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선의 굵기를 의미합니다. 단선으로. 그래서 여기는 절연전선이면 4mm, 절연전선이면 4mm 이상이고요. 기타 5mm입니다. 5mm 이상의
나경동선 또는 1, 2종 케이블 첨가 1, 2종 첨가통신용 케이블 첨가통신용 1, 2종 케이블 그 다음에 광 케이블이죠. 강섬유 케이블 그래서 요거 자, 이 단선으로서 절연전선인 경우는 4mm 이상이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4mm. 그죠? 절연전선인 경우는 4mm입니다. 나경동선이면 5mm겠죠. 그래서 요거 정답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94번으로 갑니다. 자, 94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전기 자동차 충전 장치 시설에서 충전 케이블의 인출부는 5개형의 경우 지면으로부터 높이는 몇 미터 이상인가? 이 문제 역시 신출 문제입니다. 새로 나온 문제. 자, 전기 자동차를 충전 장치 시설에서 충전 케이블의 인출부는 바닥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 설치하느냐의 얘기죠. 옥내용의 경우 0.45 이상 1.2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되고요. 5개형은 0.6m 이상입니다. 0.6m 이상 높이로 설치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그래서 94번 새로 나온 문제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9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95번 읽어보겠습니다. 직류 전기철도 시스템이 매설 배관 또는 케이블과 인접할 경우 누설 전류를 피하기 위해 주행 레일과 최소 몇 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가? 자, 직류 전기철도 시스템에서는 우선 전차선이 이렇게 있으면 전차선과 이렇게 부딪히는 펜타그라프가 있고요. 전차가 있고 레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레일. 주행 레일. 자, 주행 레일이 있는데 직류 전기가 위에서 들어와서 그죠? 이 레일을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여기 귀선입니다. 귀선이고요. 그래서 이 레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지하에 이런 배관이 있으면 이 누설 전류가 흘러 들어가서 누설 전류가 흘러 나올 때 전전소 근처에서 요 전류 유출 부분에서 전기 부식이 생겨요. 부식. 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격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격거리는 1m 이상. 그리고 이 레일은 전기적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레일이 다 붙어 있지 않죠. 그래서 본딩이 되어 있습니다. 본딩을 해가지고 레일 본드는 종방향 저항이 5%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이 귀선의 전류는 이 귀선로를 통해서만 내부로만 흐르도록 해야 되겠죠. 누설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 레일과 지하 매설 배관의 이격거리는 1m 이상. 기억하십시오. 1m 이상. 그래서 1m 이상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96번입니다. 자, 96번은 관등회로. 아까 전에 이제 관등회로 관련 문제가 있었는데 관등회로란 아까도 제가 설명했죠. 방전동용 안전기 또는 방전동용 변압기로부터 방전관까지의 전류 관등회로를 한다. 용어의 정의편에서 발췌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이번에 97번입니다. 자, 97번. 목주 A종 철주, A종 철근 콘크리트줄을 사용할 수 없는 보안공사는 자, 우리 35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전선, 다른 가공전선, 뭐 삭도, 도로 등과 접근 교차할 때는 제1종 특고압 보강설을 해야 돼요. 35kV 초과하는 경우.
35kV 이하는 2종 특화합 방공사. 근데 접근 상태가 1차 접근 상태, 2차 접근이 아닌 1차 접근 상태에는 3종 특화합 방공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고압 방공사는 고압 가공 전선이 어떤 약조리 전선 등과 접근 교차할 때 시설하는 보안공사입니다. 1종 특화합 보안공사의 경우는 목조나 A종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를 시설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종 특화합 보안공사가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자, 98번입니다. 98번. 플로우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에서 연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전선의 단면적. 플로우덕트가 아니라 할지라도 저압 옥내 배선에는 기본적으로 연동 연선, 단선이 아닌 연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선은 10 스퀘어 10mm 제곱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선이죠. 10 스퀘어까지는. 그래서 여기 아까도 지문에 나왔었는데 10 스퀘어. 답은 4번. 자, 99번입니다. 저압 가공 전선이 위쪽에서 상부 조영제와 접근하는 경우 전선과 상부 조영제 간의 이격거리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전선은 케이블이다. 그래서 조영제, 상부 조영제, 위쪽에서 접근하는 경우, 위쪽에서 접근하는 경우 저압선, 고압선, 일반 전선, 고압 절연 전선, 그 다음에 케이블 이렇게 나눈다면 저압선의 경우 2m, 1m, 1m. 즉 일반 전선을 쓰게 되면 2m 이격, 저압 가공 전선에 고압 절연 전선을 쓰게 되면 1m 또는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도 1m 이렇게 되고요. 고압선의 경우 일반 절연 전선은 2m, 고압 절연 전선을 쓰면은 똑같이 2m, 케이블을 쓰게 되면 1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저압 가공 전선이 위쪽에서 상부 조영제 위쪽에서 접근하는 경우 케이블인 경우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이 1번이 되겠죠, 그죠? 네, 1번. 그래서 1m가 답이 되고요. 또 하나 상부 조영제 옆쪽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옆쪽에서 접근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일반 전선, 고압 절연 전선, 케이블 이렇게 나눠 넣었을 때 여기는 1.2, 0.4 여기 1.2, 0.4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옆쪽. 그래서 여기는 일반적으로 상부 조영제 위쪽에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여기 일반 전선이나 고압 절연 전선이면은 일반 전선이면은 2m, 고압 절연 전선이나 케이블의 경우 1m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100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100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은 터널 내 교류 220V의 애자 공사로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너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의 높이로 유지해야 하는가? 자, 터널 내 전선로는 저압이 있고 고압이 있고 특고압이 있는데 저압 전선은 2.6mm 전선으로 노면으로부터 2.5m입니다. 고압은 4mm 전선이고요. 3m입니다. 고압. 그래서 이렇게 바닥으로부터 높이 규정입니다. 그래서 2.5m, 고압은 3m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그죠? 2번. 그래서 여기까지 전기설비 기술기준 2022년도 2023년도 1회 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